자, 내일 이재명 대표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통상 이제 한 달 뒤면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쌍특검 계엄설 공세 소식까지 전해드리죠. 일단 정치권이 추석 민심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 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추석 밥상의 최대 화두는 의료 대란과 분노였습니다. 의료 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의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 교체 심리는 국민적 대세가 될 것입니다. 민생에 매진하라는 명령이 추석 민심입니다. 민심은 민생을 지목했지만 민주당은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쟁적 특검 법안들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검, 계엄, 탄핵의 무한반복은 민심의 길과 반대로 내달리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그 가운데 연휴가 끝나자 민주당이 다시 이 계엄 의혹을 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개연성이 없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비판했지만 김민석 최고위원은 여전히 계엄 의혹의 진심인 모양입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을 외계인적 발상이라고 여당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다. 계엄 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 사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되었고 그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되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 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계엄 의혹을 밝히기 위한 서울의 봄팀도 민주당에게 뒀다는 겁니다. 서울의 봄팀이 있었다라는 얘기 지금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팀이 있었는지는 언론들은 몰랐어요. 기자들도 몰랐는데 민주당 내부에 그러니까 현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충암파가 있다. 실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모의를 했다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소수 정예의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이름은 최근 흥행한 영화 서울의 봄팀이다. 김유정 의원님, 서울의 봄팀이 민주당 안에 있었다. 저는 사실 아까 그 삐삐보다 이게 더 충격적인데 아셨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고요. 그 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어제 이제 추석 연휴 끝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추석 민심과 또 여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서울의 봄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다들 좀 의아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사실 김민석 최고 계속 얘기해왔던 계엄 관련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내부의 어떤 TF팀처럼 네네. 당 내부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랐는데 왜냐하면 이제 계속 계엄령과 관련한 이런 뭐 시시비비가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뭔가 그 물증이 있다면 그게 공유가 안 된 가운데 지금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소위 그게 예방주사 차원의 어떤 경고의 차원이라면 그 정도면 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추석 지나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더 한 발 더 나가서 서울의 봄팀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예, 그게 참 놀랄 만한 일인데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진전된 어떤 입장을 내놓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가 조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납득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조금 내놓으십시오라는 얘기를 모두가 했었고 저도 했었는데 네. 여전히 그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증거나 근거는 공개 안 했지만 네. 서울의 봄팀은 공개했어요. 네, 뭔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터여서 이쯤 되니까 진짜 뭐가 있나? 라는 생각도 오히려 뒤집어서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추석 민심에서 제가 갔을 때 계엄령 얘기하는 분들은 없었거든요, 적어도. 계엄령 얘기는 추석 민심에 없었다. 네, 제가 들은 민심은 폭염,
에어컨 켜고 차례 모시기는 진짜 또 처음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부 찾던 저희도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의료 대란 문제, 큰 수술을 조금 뒤로 밀리더라. 그래서 조금 당장 해야 될 수술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뭐 안타까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김민석 최고가 이제 부디 조금 물증을 가지고 계신 증거를 혼자만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말고 지도부 내에서 적어도 공유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여당도 조금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을 좀 내놓으시는 게 이 정도쯤에선 조금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니면은 여당이 딱 네. 듣고 어우 그랬어? 요 정도는 적어도 여당 내에서 동의가 나와야 이게 네. 의혹이 사실이지. 예. 지금 외계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네라는 네. 정도의 뭔가를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국감 때 내놓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껴도 너무 아낀다. 추석 밥상에 계엄 얘기는 없었다. 김주영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민주당의 대선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계엄 의혹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시각에 따르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도 김민석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 계속해서 이 계엄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도부 내에서도 그 정보의 특성상 공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지도부 내에서도 공유가 안 됐다는 것은 뭐 저희 같은 일반 뭐 당원들이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예고 같은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춘 부의장, 나는 서울의 봄 팀원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커밍아웃.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 정보를 공유받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판단 내지는 뭐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걸로 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런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를 사실 확신을 갖고 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최고위원의 그 진전된 입장을 내놓겠다 이 말에 좀 주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내놓겠다가 아니라 이 기존의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그걸 좀 진전된 입장이다. 그러니까 역시나 제가 봤을 때 진전된 입장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거기에도 뭐 증거나 확신적인 물증이나 이런 것들은 담기지 않을 걸로 저는 또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가 좀 구체적 증거를 이야기하겠다가 아니라 진전된 입장이라는 워딩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하셨을 때 국민들, 아까 김주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나 저희가 느끼기에 그렇구나.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은 담기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저 어제 그 기자회견 하실 때 그러니까 심리적 정권 교체에 초입에 들어섰다. 저는 이런 워딩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전체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제 이 추석 민심을 듣고 온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일반 국민들도 추석 이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신 또 의정 갈등을 초래한 뭔가 이런 책임, 문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정권 교체라는 초입에 들어섰다는 그 워딩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굳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임으로써 이렇게 이야기가 분산되고 좀 집중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엄 얘기가 집중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증거는 없어 보인다. 성춘 부의장이 돌직구였습니다.